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인 이혼전문 변호사 정현목입니다. 이혼을 준비하게 되면 첨예한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인터넷 검색해서 나온 것만 보고 오셔서 전업주부 10년 차인데 5대5 아닌가요? 부모님께 받은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지킬 수 있는 거겠죠? 내가 혼자 번 돈으로 아파트 샀는데 와이프한테 안 줘도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저렇게 알고 있었다고 하면 실제로 진행 중에 큰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소송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산분할 중 꼭 알고 있어야 될 그 핵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숙지하고 계셔도 재산분할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파악하는 데 충분하실 것입니다. 자, 재산분할이란 무엇일까요? 재산분할이란 것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살아오면서 서로 쌓아올린 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여도라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혼 상담할 때 설명드리는 그대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서로 공동재산이라는 그런 파일을 만듭니다. 이 파일을 만들 때 서로 재료를 가져와서 만들어야 되겠죠. 누구는 결혼할 때 집을 가져왔고, 누구는 그 집에 돈을 얼마를 보탰고, 누구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또 누구는 집에서 가사를 하면서 육아를 하기도 하고 맞벌이를 하기도 했고, 누구는 친정에서 얼마를 받아와서 이 집에 보태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서 하나의 파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혼을 하게 되니까 그 파일을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눌까요? 가장 쉽게는 반으로 뚝 자르면 5대5가 되겠습니다. 재료를 각자 얼마나 가져왔는지, 노동을 누가 더 했는지 뭐 이런 것들 따져보면서 6대4가 되기도 하고 7대3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자가 얼마나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그런 파이에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바로 기여도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바로 분할 대상 재산입니다. 이제 이 파일을 나눠야 할 때 실제 나누기 위해 어떤 부분을 나눌 것인지 정하는 것이 바로 분할 대상 재산입니다. 즉 분할 대상 재산으로 나누어진 것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분할 대상 재산이 있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바로 특유 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 재산은 쉽게 말해서 한 사람만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파일을 만들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재료나 누군가 따로 준 재료는 혼자만의 것이란 겁니다. 이처럼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이나 증여로 뚝 떨어진 것들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이 특유재산은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공동으로 쌓아올린 재산을 나누는 것인데, 특유재산은 어느 한쪽이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결혼 중에 친정이든 시댁이든 어느 한쪽으로부터 상속, 증여를 받은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기여가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는 건데요. 이 특유재산이 예외가 되는 경우가 많은 분들이 다투시는 부분입니다. 실제 소송에서 정말 많이 다툽니다. 이미 보유하거나 따로 받은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그 재산이 감소되는 것을 막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를 했다면 비록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내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할 때 남편은 결혼 전일 때 아파트를 하나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20년 넘게 함께 살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산이 이 아파트 딱 하나만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에 의하면 이 아파트는 남편이 결혼 전에 이미 마련한 그런 특유재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파트를 빼고 재산 분할을 하면 아내는 20년 동안 아이 키우고 육아를 하고 가사를 하면서 혼인생활을 했는데 재산 분할 몫으로 돈 한 푼도 못 가져가게 되어서 이제 앞으로 살 때 막막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비록 가사노동을 하였더라도, 전업주부로 일을 하였더라도 특유재산의 유지, 감소 방지 이런 부분에 기여를 했다면 그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넣어주고 기여도도 인정해서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합니다. 딱 어떻게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여러 변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여도라는 것도 생각만큼 딱 떨어지지 않겠네 라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여도도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한 부부의 혼인기간 동안 기여한 것을 우리가 수치로 계량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증거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딱 떨어지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내 경우에 재산 분할이 어느 정도로 될 것 같은지 알 방법이 없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이혼 소송을 수행하면서 느낀 5가지 경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혼인기간이 짧으면 서로 들고 온 재산의 그런 액수만큼 기여도가 나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는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여도는 5대5에 수렴하는 경향을 가진다. 세 번째,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면 그 특유재산 보유자의 기여도는 높게 평가된다. 네 번째,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제외되면 그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가 높게 평가된다. 다섯 번째, 기여도라는 것은 재산분할 대상의 가액, 재산분할의 방법, 아이를 누가 키우게 되는지 등에 의해서 정말 다양하게 변화한다. 이것은 대략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이걸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합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 분할대상 재산, 특유재산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최종 결정되는 것입니다. 결국 변호사가 그 사정들을 얼마나 잘 파악을 해서 어떻게 변론하느냐, 법원을 잘 설득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관건입니다. 사실 이혼 상담이라는 것은 재산 분할에 대한 판단이 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잡하고 많은 부분들을 다뤄야 하는 만큼 이혼을 결심했을 때 재산 분할만큼은 인터넷 결과, 이런 검색 결과만 보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급적 법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실제 소송 수행 경험이 많은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논의를 해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고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재산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재산 분할 관련해서 고민이 많은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